안녕하세요, 뜨개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늘을 활용한 이렇게 격자 무늬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가방 뜨기의 핵심 스킬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중사슬 뜨기 하는 방법과 격자로 무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패턴에 입각한 그런 뜨기니까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그리고 배포해드리는 도안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뜨개를 진행해 보세요. 이번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실은 울리라는 실을 사용할 거고요. 울과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는 따뜻한 소재의 실이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겨울 지나서 초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재의 그런 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좀 밝은 색깔로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실 같은 경우는 벨벳 실로 두 겹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뜨넬 가방 진행했을 때 사용했던 그 벨벳 실을 두 겹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벨벳 실로 이용을 하실 분들은 초반에 알려드릴 이 이중사슬 뜨기를 진행하니까 보통 벨벳 실이 코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요 뜨개 방법으로는 코가 잘 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실의 재질을 골라서 뜨개를 진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준비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울리실 총 3볼이 들어갑니다. 벨벳 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같은 도안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두 겹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총 6볼 정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턴을 일단 알려드리면, 벨벳 실 6볼을 이용해서 가방이 완성이 되면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패턴을 한 2개 정도를 줄여서 한 4볼 정도로 이용을 하셔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코스 조절로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벨벳 실로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 4볼 정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개 여행 몰에서 울리 3볼, 그리고 벨벳 실 4볼, 이렇게 가방 패키지를 세트로 해드릴 거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실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8호 바늘, 조금 두꺼운 바늘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위, 돗바늘과 단수 표시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뜨개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실 끝을 찾아주시고 여유롭게 1m 정도를 남겨주세요. 이중사슬 뜨기로 코를 잡을 거고요. 길이를 좀 넉넉하게 남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셨으면, 자, 중간에서 이제 잡으시고, 자, 먼저 실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실이 지금 실 끝 쪽입니다. 손바닥을 쫙 펼쳐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감아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 끝 쪽을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주시면 이렇게 코바늘 잡는 방법이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다시 보여드리면, 손을 쫙 펼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감아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 감고, 엄지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 끝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실을 이렇게 움켜주시면서 이 새끼손가락에 감겨져 있는 이 부위로 이렇게 실이 딸려올 때, 진행실을 사용할 때 살살살 풀어주면서 장력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늘을 잡는 방법, 칼을 쥐듯이 이렇게 쥐는 방법이 있고요. 나이프 그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필을 쥐듯이, 펜을 쥐듯이 잡는 방법, 펜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바늘을 쥐시면 돼요. 이제 바늘 잡는 방법을 결정하셨으면 매듭 잡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 잡기 방법 했었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과 여기 맞잡은 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 자, 요 실 위에다가 바늘 잡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자, 요 코바늘 머리가 이렇게
내 몸 쪽을 향하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꾹. 자, 그런 다음에 감는 방향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실을 바늘이 머리가 내 몸 쪽을 향하게 한번 이렇게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았던 실을 놓고 여기 꼬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놓치지 않게 바늘이. 그런 다음에 여기 코바늘 머리 갈고리처럼 생긴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과 여기 맞잡은 손과 연결된 이 실을 진행실이라고 해요. 이 실을 끄집어낼 거예요. 코바늘은 항상 이 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는 방향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감아서 끄집어낼 때는 갈고리 모양인 내 몸 쪽을 향하게 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구멍 사이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꼬리실 쪽, 실 끝이 있었던 부분의 실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딱 됩니다. 자, 요게 코바늘 매듭 잡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 사슬뜨기를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인 사슬뜨기에서 변형된 뜨개 방법이니까 원래는 요 울실을 사용해서는 사슬뜨기로 그냥 바닥을 라인을 잡아도 괜찮은데 벨벳 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요 이중 사슬뜨기를 꼭 하셔야 코 찾기가 편하니까 꼭 요 방법으로 뜨개를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슬이 이제 양쪽으로 두 개가 생기다 보니까 바닥에서 균등하게 대칭 구조를 만드는 그런 편물이 될 때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면 좋고요. 이중 사슬뜨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동일하게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자, 매듭까지 이제 지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 실 끝이 있는 꼬리실 쪽의 실을 이용할 거예요. 저희가 길게 남겨놨던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꼬리실 쪽을 이렇게 바늘에다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대로 올려치듯이 이렇게 방향 이렇게 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한번 감은 부위를 이렇게 코가 두 개처럼 보이게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사슬뜨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매듭 지었던 것처럼 여기 진행실을 그냥 끄집어낼 거고요. 이 두 개 코를 인위적으로 하나 더 만들었죠. 이 두 개 코를 전부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실을 한번 감으실 건데 이제 이렇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감는 방향 잘 보시고 이렇게 감아서, 자, 코바늘 머리는 이렇게 내 몸 쪽을 향하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두 개 다 통과를 쭉 시켜주시면, 자, 요게 이중 사슬뜨기예요. 사슬뜨기가 두 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떴는데 코가 두 개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요게 지금 이중 사슬뜨기 한 코 진행하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이거 너무 꼼꼼하게 뜨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잡아가지고 뜨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 실이 크게 텐션이 느껴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딱 걸어주시고 한번 다시 감는 방향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감으셔야 돼요. 이렇게 감으시면 안 돼요. 진행실이 있는 방향에서 같이 감으시면 안 되고 진행실의 사이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그대로 사슬뜨기 감는 방향 이렇게 감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고리 코바늘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 몸 쪽으로 해서 그대로 통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코 진행한 거예요. 코 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바늘을 2개 올리셔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자, 이중사슬뜨기 방법은 이제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총 40코, 40코 진행할 거고요. 첫 코는 우리가 표시를 해둘 겁니다. 이제 꺾여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매듭을 지어서 첫 번째 코를 이제 뜨개를 하시고 이렇게 이중사슬을 첫 코 진행하셨으면 바늘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걸려있는 거 말고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단수 표시핀 걸어서 이렇게 보리 모양 동그란 거 사슬 모양 다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 자, 해준 상태에서 지금 1개, 자, 그리고 2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총 40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쭉 뜨개 진행하시다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셔도 좋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40코. 반대쪽으로 돌리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사슬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코가 전부 양쪽으로 합쳐서 80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뜨개를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0코, 요게 이제 가방의 가장 바닥이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사슬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도안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할 기본 뜨개 방법은 한길 긴뜨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는 높이가 3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슬뜨기로 3코를 가지고 기둥을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둥을 올리면 보통은 원래 기둥코가 한 코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리 격자무늬 뜨기에서는 기둥코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둥코를 올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코로만 사용을 할 거고, 무늬를 들어갈 때는 한길긴 뜨기가 다시 한 코를 잡아먹어서 뜨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뜨개보다 한 코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사슬뜨기를 3코 진행할 거예요. 앞에서 사슬뜨기를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이거 지금 이중 사슬뜨기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거를 감지 않고, 자, 그대로 이쪽에 진행실을 감아서 통과시켜주면 요게 사슬뜨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코 진행을 하신 거고요. 총 3코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둘, 셋,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이제 기둥이 돼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3코, 이제 기둥코를 가지고는 빼뜨기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원으로 올라갈 때 빼뜨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사슬코, 기둥코에 사슬코에 표시를 좀 해둘 거예요. 바늘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걸려있는 코 말고 바로 첫 번째, 이제 여기 3번째 코죠. 자, 여기다가 단수 표시를 해 놓을 거고요. 자, 되도록이면 표시를 이 위쪽 구멍 말고 이 아래쪽 구멍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코산이 같이 떠지는 방법으로 뜨개가 진행이 되는 그런 표시법인데,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구멍을 찾아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건데, 되도록이면 코산이 물리면은 조금 더 튼튼하게 뜨개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많이 티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슬뜨기에서 이 위쪽 구멍 말고 이게 아래쪽 구멍으로 표시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길 긴뜨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한길 긴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 거예요.
패턴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차적인 그런 베이스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진행 방향입니다. 지금 이중사슬 이렇게 우리가 뜨개를 진행해서 쭉 왔었죠.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한쪽 사슬, 그리고 반대쪽에가 또 사슬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꼬리실이 없는 부분, 기둥을 세운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라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꼬리실이 걸려있는 사슬에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말로 어려우니까 한번 제가 찔러 넣어 볼게요. 어디냐면 요렇게요. 요렇게 보시면 이쪽 면으로 사슬뜨기가 쭉 배열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슬뜨기가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꼬리실이 톡 튀어나온 사슬이 있고, 그래서 요 사슬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찾으셨으면 한길 긴뜨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행실을 바늘에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감는 방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방향을 잘 이렇게, 그래서 두 코로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찾았던 구멍에다가 바늘을 쏙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진행실을 끄집어낼 거예요. 자, 바늘로 이렇게 감아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바늘에 코가 3개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감아서 끄집어내는데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니고 앞에 2개의 코만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한 번 더 진행실을 감아서 그대로 2코 통과, 마지막 남은 거.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길 긴뜨기입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요 뜨개법이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에 진행되는 코는 바로 옆에 코를 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코 진행했고, 자, 다음 코는 이제 여기 이렇게 2개 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사슬이 나뉜 게 보이시죠? 위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멍 사이로. 그래서 지금 방금 뜬 거는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 옆에 구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방금 뜬 곳, 여기에서 그 다음 코 옆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보리 모양이 나오게. 자, 한길 긴뜨기 먼저 진행실을 한번 이렇게 방향 잘 보시면서 감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 구멍에다가 바늘 꽂으신 다음에 진행실을 끌고 나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실 3개 걸린 거 확인하시고 2개 통과.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한 번 더 진행실 통과. 이렇게. 자, 요게 지금 한길 긴뜨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 긴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통과, 2개 통과. 이렇게 위에 쪽 이제 사슬을 쫙 채워 나갈 거고요. 첫 코 표시된 곳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총 40코가 되겠죠. 40코 매칭을 쭉 하시면 핀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코까지 매칭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가방뜨기의 매력 원형으로 쭉 떠질 거거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이중사슬로 베이스를 잡았던 것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한 방향으로만 그냥 빙글빙글 계속 떠나가는 뜨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물을 돌려서 이렇게 평면으로 뜨는 뜨개가 아니라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런 뜨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요 사슬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방금 전에 표시했던 그 단수 표시 핀 구멍에다가 그 코에다가 그냥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떠보세요. 이렇게 반대쪽 사슬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우리가 이중 사슬 잡았었죠? 자, 거기에다가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이 있는 곳이 가방의 겉면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없는 곳이 가방의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편물이 이렇게 오목하게 모양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뜨개 진행이 이제 지금 요 단수 표시 핀 했던 곳에 진행했으니까 그 다음 옆에 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또 한길긴뜨기가 쭉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떴던 코 그 옆에 이제 반대쪽 넘어온 사슬이죠. 그 다음 코 이쪽 에다가 한길긴뜨기 똑같이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옆코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세 코까지 진행했는데 보시면 바닥이 반대쪽 사슬 쪽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오목하게 사슬 따라서 쭉 또 반대쪽 40코겠죠? 그렇게 40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사슬에 40코, 총 80코의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코, 우리 기둥코였죠? 기둥코의 사슬 세 번째 코, 이 표시해뒀던 코에다가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빼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빼뜨기를 진행할 코, 이제 우리는 기둥 사슬의 세 번째 코, 표시해둔 곳, 그쪽에 바늘을 먼저 찔러 넣으시고, 진행실을 똑같이 빼옵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뜨개를 이제 진행실 진행하지 마시고, 빼온 코를 그대로 이렇게 빼오시면, 빼뜨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단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이 들어가기 전 베이스 1단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1단을 진행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실 자체가 매우 두꺼워서 뜨개 진행이 또 빠르고, 또 두 번째로 한길긴뜨기라는 뜨개법 자체가 높이가 높은 뜨개법이라서 편물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좀 그런 편물이 늘어나는 재미가 큰 작품이에요. 앞으로 패턴을 진행할 때도 한길긴뜨기를 기반으로 한 뜨개법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편물이 빨리 자라나는 그런 재미있는 뜨개 작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패턴을 알려드릴 거예요. 총 2가지 패턴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길긴뜨기를 기반으로 한 응용된 뜨개 방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와 한길긴뜨기, 뒷걸어뜨기 이렇게 2가지 패턴으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게 한 패턴에 5코씩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총 80코를 잡았죠. 5회 배수에 맞춰서 뜨개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한길 긴뜨기 기반으로 된 뜨개법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이 3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둥코는 이 가방뜨기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둥코가 계속 숨어서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사슬 3코 사슬뜨기를 3코 진행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던 단수 표시 핀을 다시 위로 올려서 사슬 3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 코는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원통으로 계속 뜨개가 한 방향으로만 쭉쭉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뜨개의 방향이 일반 평면 편물 뜨는 거는 편물을 돌리면서 가지만 이 가방 뜨개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이제 올리셨으면 첫 번째 패턴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사용할 코들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높이가 높은 뜨개법이기 때문에 이 모양의 이런 기둥 모양들 이렇게 당겨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의 코, 머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기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큰 구멍들이 나 있기가 마련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모양 잡혀 있는 게 한길긴뜨기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큰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큰 구멍을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앞걸어뜨기 마찬가지고 뒷걸어뜨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앞걸어뜨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기둥을 잡았던 사슬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첫 번째 이렇게 양쪽으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쪽이랑 이쪽. 그래서 우리가 뜨개 진행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반 나눠져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느낌. 그래서 큰 구멍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코를 여기. 이제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위에 쪽에 있는 이런 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코를 잡아서 뜨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길긴뜨기에 이런 큰 구멍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첫 코를 이쪽에 잘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 보시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양쪽에 갈라진 거 찾으신 다음에 이쪽도 이제 한길긴뜨기 큰 구멍일 건데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구멍 여기가 첫 코입니다. 자, 그래서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단 한번 한길긴뜨기 우리 뜨개 진행했던 것처럼 한번 감아주시고 찔러 넣는 방향을 잘 봐주세요. 자, 이쪽이 이제 가방의 겉면 한길긴뜨기 모양을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앞쪽에서 찔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모양 하나를 이렇게 건너서 반대쪽 구멍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을 이렇게 통과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구멍 통째로 한길긴뜨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두 코 똑같죠? 두 개 떠오시고 두 개 떠오시는 이렇게. 자, 요게 앞걸어뜨기 진행한 겁니다.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똑같이 한길긴뜨기처럼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고 요번에는 코를 방금 전에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 보이죠? 이 기둥, 한길긴뜨기의 기둥. 자,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 빼시고 또 3개 걸린 거 확인하신 다음에 2개, 2개. 자, 그 다음에 3번째 똑같이 바로 밑에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다가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한 번 더 건너뛰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5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감아서 들어가시고 자, 마지막 이렇게 5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5코가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뒷걸어뜨기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코는 똑같아요. 지금 요 큰 구멍들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감아주시고 앞걸어뜨기는 이렇게 앞으로 나왔던 구멍에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방의 안쪽에서 바깥쪽. 그런 다음에 그 옆에, 그래서 찔러 넣으면 이렇게 기둥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바늘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전부 다 통과시켜 주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던 구멍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감으시고 이렇게 들어간 앞걸어뜨기였죠. 이제 뒷걸어뜨기는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기둥을 건너서 그 옆에 구멍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빼와서 한길긴뜨기 2코 2코 5코씩 진행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5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했고요. 자, 셋, 똑같이 이 구멍, 그리고 반대쪽 구멍으로 이렇게 한 코 건너서 구멍, 자, 넷, 다섯. 자, 그러면 이렇게 2가지 패턴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5코씩 앞걸어뜨기, 그리고 5코 뒷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총 10코가 한 세트가 되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뒷걸어뜨기 끝났으니까 앞걸어뜨기입니다. 앞걸어뜨기는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 구멍들을,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구멍, 그래서 앞쪽으로 큰 구멍을 통과시켜서 옆에 코로 이렇게,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총 5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뒷걸어뜨기죠. 뒷걸어뜨기는 뒤쪽에서 이제 찔러주면 돼요. 여기 쪽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특별히 위에서 코를 찾는 게 아니라 큰 구멍을 찾는 거기 때문에 코 찾는 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5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 코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큰 구멍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5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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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 이렇게 그래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80코니까 반복해서 4번씩 진행이 되고 또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4번씩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뜨기를 쭉 진행하시면 돼요. 한쪽 면 이렇게 패턴으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뒷걸어뜨기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뒷걸어뜨기 다음 이제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구멍을 잡아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걸어뜨기 또 5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반대쪽도 5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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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 쭉 해서 패턴의 첫 번째 단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격자무늬 1단 쭉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가 표시해놨던 곳에 빼뜨기 앞에서 마무리했던 이제 우리는 이 기둥을 항상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구멍에 넣으시고 그대로 진행실 빼고 한 번 더 빼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격자무늬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자, 뜨개 기법은 이게 전부예요. 이 무늬 1단을 동일하게 총 5단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5단이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총 단의 세트, 무늬 단의 총 세트가 5단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5단 이후에 그 위에 5단, 그러니까 6단서부터 10단까지는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의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쭉 5단씩 무늬 1단의 패턴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저도 5단을 먼저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6단부터 또 어떻게 패턴을 바꿔서 진행하는지 그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무늬 1단과 같이 총 5단을 똑같은 패턴으로 쭉 진행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뜨개를 쭉 진행해 볼게요. 똑같이 기둥은 사슬뜨기 3개 이렇게 기둥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거를 빼뜨기로 마무리할 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사슬 3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앞걸어뜨기가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이쪽에 큰 구멍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요 기둥에다가 이렇게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진행해 주시고 똑같이 5코 이렇게 이제 단이 올라간다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똑같이 5코 그리고 또 뒷걸어뜨기 5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5단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세트 총 5단을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만 딱 와도 벌써 모양이 참 멋있죠? 격자 무늬로 이렇게 마치 쭉 연결되고 이제 위로 쭉 연결되는 체스 어떤 판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단을 이렇게 쭉 올리시면 이게 이제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중단을 했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앞걸어뜨기로 했던 것을 뒷걸어뜨기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다 아는 패턴이시기 때문에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뜨개를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패턴 정도는 제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격자 무늬 뜨기의 6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도안상에서. 자, 그러면 6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패턴은 앞걸어뜨기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는 한길 긴뜨기이기 때문에 기둥 사슬코 3개 올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멍들을 이용해서 우리 뜨개를 진행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5단까지는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패턴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뒷걸어뜨기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패턴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5코씩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이렇게 패턴만 변경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바뀌는 거 없고 마찬가지로 나왔던 기둥 사이 구멍으로 뒷걸어뜨기를 5코 진행을 하겠습니다. 뒷걸어뜨기로 이번에는 원래는 앞걸어뜨기로 왔던 패턴에서 이제는 뒷걸어뜨기로 5코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코는 반대죠. 다시 앞걸어뜨기로 뜨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죠? 이게 제가 잠깐 멈춰서 설명드리지만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걸어뜨기로 이번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뒷걸어뜨기 진행하던 패턴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앞걸어뜨기로 앞쪽에서 기둥 사이 구멍, 그리고 그 옆에 코에 기둥 사이로 구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이제 앞걸어뜨기 또 5코 하시면 됩니다. 5코 또 앞걸어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한 단밖에 진행을 안 해서 이렇게 앞걸어뜨기 일자로 섰던 게 이제 뒷걸어뜨기로 이렇게 누울 건데, 그리고 반대로 여기 뒷걸어뜨기로 떴던 게 이제 다음 6단에서는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1번 패턴, 2번 패턴만 변경돼서 이제 2번 패턴, 1번 패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시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5코씩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총 세트는 5단, 1단부터 5단까지, 그리고 6단부터 10단까지 패턴만 1번 패턴, 2번 패턴 변경해서 2번씩 네모 격자 무늬가 총 4개가 나올 때까지 해서 단수로 말씀을 드리면 20단, 20단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단까지 진행을 쭉 하시면 네모 반듯하게 이 격자 무늬의 가방 틀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오시면 이제 손잡이 뜨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같은 패턴으로 뜨개를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무늬가 총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20단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멋지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이 가방에 의도한 디자인은 격자 무늬를 유지하면서 손잡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이렇게 한 세트, 그러니까 5단에 8개 무늬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4개 무늬, 양쪽에 2개 무늬를 남기고 가운데에 4개 무늬가 구멍이 뻥 뚫리는 구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위쪽을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2개의 무늬는 살려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쪽에 2개의 무늬는 살려둘 겁니다.
지금 여기 뒷걸어뜨기 무늬를 했고 이제 앞걸어뜨기 무늬를 진행할 차례죠. 그냥 동일합니다. 이 두 개 패턴은 일단 10코는 동일하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요렇게 원래 하던 겁니다. 한 단을 지금 두 패턴 10코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멍을 뚫어줄 거잖아요. 사슬뜨기로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로 설명드리는 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한번 그냥 실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턴을 건너뛸 거잖아요. 그래서 4개가 총 20코입니다. 그래서 사슬뜨기 20코를 먼저 여기 매칭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사슬뜨기 20개 뜨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사슬뜨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20코 쭉 뜰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가 여기 처음에 두 패턴을 진행하고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슬로 뚝 잘려 나온 느낌이 납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패턴을 건너뛰고 5번째 패턴에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앞에 2개의 패턴과 셋, 넷, 다섯, 6번째 패턴 뛰어넘고 7번째 패턴에 붙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번째 패턴의 자리 한 개에 뒷걸어뜨기였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이렇게 누운 건 뒷걸어뜨기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앞걸어뜨기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뒷걸어뜨기 모양은 다음이 앞걸어뜨기가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첫 코가 이쪽입니다. 여기 움푹 들어간 거 시작한 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 사슬 가지고 와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한길기뜨기를 이 코에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그냥 우리 원래는 이제 편물이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막 사슬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밑에를 이렇게 잘 움켜 쥐어주세요. 이렇게 사슬뜨기에 온 편물을.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감는 방향을 이렇게 감아서 방금 전에 찾았던 그 코로 앞걸어 한길 긴뜨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3개 코 만들고 2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방 손잡이가 이제 될 거예요. 앞으로 여기 한 세트를 더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똑같죠?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또 5코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2번째 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제 똑같아요. 앞에 이제 앞면에서 2개의 패턴이 남았으니까 앞걸어 한길 긴뜨기 5코 그리고 또 뒷걸어뜨기 5코. 그런 다음에 이제 도는 거 똑같죠? 돌려서 가방의 뒷면으로 오시면 똑같이 가는데 이제 또 앞에 2개의 패턴을 똑같은 패턴으로 뜨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개의 패턴을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지금 이쪽에 뒤쪽에 사슬뜨기 했던 것처럼 처음에 앞면에 사슬뜨기 이렇게 구멍 뚫은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뜨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가방 떠온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앞걸어 한길 긴뜨기 5코 그리고 뒷걸어 한길 긴뜨기 5코 5코 이렇게 또다시 손잡이 뜨기 전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방 앞쪽 면에서 2개의 패턴을 이렇게 한 번 또 진행을 했고요. 10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빙글 돌아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코 이렇게 또 진행을 했어요.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앞쪽에서 손잡이 모양 구멍 뚫어서 남겨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슬뜨기 이제 20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면과 같이 사슬뜨기 20코 잡아주셨으면 똑같습니다. 패턴에 4패턴을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둘, 셋, 4패턴 건너뛰어서 5번째 패턴째
전체 이제 패턴으로 따지면 2개 패턴은 정상적으로 패턴 진행했고, 그리고 셋, 넷, 다섯, 6번째 패턴을 이제 건너뛸 거고, 7번째 패턴에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지금 뒷걸어뜨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걸어뜨기로 첫 번째 코, 이쪽 코, 여기 온폭 들어간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그 코를 찾으셨으면 한길긴뜨기를 떠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사슬뜨기 했던 거를 먼저 이렇게 잘 고정해서 잡아서 이렇게 감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찾아놨던 코 있죠? 그 코 여기 이렇게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하죠? 또다시 앞걸어뜨기 5코, 그리고 뒷걸어뜨기 5코를 하시면 기둥 3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동일한 겁니다. 아까 여기 올라올 때랑.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이제 손잡이 1단을 완성했어요. 잠깐 먼저 진행하기 전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생기는 겁니다. 손잡이 2단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 2개의 패턴과 뒤에 2개의 패턴은 원래 우리가 밑에서부터 가방을 떠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슬뜨기가 이제 새로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가방을 처음 시작했던 베이스 1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베이스 1단에서는 우리가 한길긴뜨기로 쭉 베이스를 깔아줬죠. 그것처럼 이 손잡이도 이 사슬뜨기가 되어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로 쭉 베이스를 세워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턴대로 진행하되 손잡이를 만나면 한길긴뜨기로만 쭉 진행을 한다. 그렇게 뜨게 진행할 거고요. 이제 사슬뜨기가 나왔으니까 코를 찾는 방법을 지금 패턴 진행하면서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2단 먼저 우리 배운 대로 2개의 패턴은 그대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5코씩 해서 손잡이 전까지 한길긴뜨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2단 원래 패턴대로 이제 5코, 5코, 10코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손잡이 구멍 뚫었던 거 20코 이제 첫 코에 왔습니다. 여기선 이제 한길긴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매칭을 시키면 되고요. 첫 코는 여기 바로 아래에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온 사슬뜨기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 좀 어려우시면 앞쪽 패턴에서 뒷걸어뜨기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 그 다음 여기 6번째 코를 찾으시면 됩니다. 2가지 방법. 여기 아래에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 사슬뜨기 하나 나와 있는 거 찾으시던가, 못 찾겠으면 하나, 둘, 셋, 넷, 5 패스하고 6번째 코. 자, 이제 요 코를 찾으셨으면 한길긴뜨기 진행할 구멍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요 코에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코 산을 같이 떠주는 게 가방에서는 조금 튼튼하게 편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뜨기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쪽 구멍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 구멍도 있어요. 한번 제가 그냥 찔러 넣어 볼게요. 위쪽 구멍은 이렇게 찌를 수 있겠고, 아래쪽 구멍은 이렇게 찌를 수 있겠어요.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위에 구멍을 이렇게 거시면 이렇게 위에 실이 하나 건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사슬에서 아래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위에 실이 이렇게 마치 코가 2개 걸린 것처럼, 그래서 총
3개 걸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면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코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코산이 보이게 찔러 넣으셔야 뜨개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코산이 걸리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편물 자체가 좀 튼튼하고 짱짱한 느낌이 나게끔 뜨시려면 이렇게 코산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코로 뜨개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에 베이스 1단을 떴던 것처럼 한길 긴뜨기를 방금 찾았던 코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할 때 한번 감았으니까 여기 한 코 보이고, 그리고 위쪽에 코산 때문에 이렇게 코가 2개가 더 걸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요거 총 다 한 코로 봐주시면 돼요. 코산까지. 그래서 한길 긴뜨기 똑같이 전부 통과시켜 주시고, 이러면 이제 코산이 같이 떠진 겁니다. 그리고 2개 이렇게 똑같이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한 코 진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코 이제 하나 있고, 그 옆에 사슬 이제 여기 사슬뜨기에 동그란 곳에서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여기. 자, 이렇게 사슬 모양에서 여기 위쪽 라인 말고 여기 아래쪽 라인, 여기 이쪽 구멍에 쏙 넣으시면 이렇게 코산이 걸립니다. 이렇게 실이 2개 걸린 느낌 나야 돼요. 이렇게 그쪽 코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 전부 지금 20코 했던 사슬뜨기 하나하나당 한길 긴뜨기 하나씩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떴으니까 다음 사슬 이렇게 보이실 거고,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떴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사슬, 그리고 사슬이 위에 사슬이 있고 여기 아래쪽 사슬이 있으시고, 그러면 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감고 사슬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위에 실이 2개 걸린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쭉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2단에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손잡이 바로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사슬로 연결해 놓은 우리 앞걸어뜨기 보일 거고요. 그럼 이제 앞걸어뜨기 2번째 단을 바로, 손잡이 2번째 단을 바로 배운 대로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기둥에다가, 보이는 기둥에다가. 그래서 한길 긴뜨기 진행하시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코로 연결해서 앞걸어뜨기로 계속 또 5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패턴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앞걸어뜨기 5코, 뒷걸어뜨기 5코, 이렇게 또 5코, 5코. 턴 하셔가지고 반대쪽 손잡이 동일하게 한길 긴뜨기 매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그 패턴을 입각해서 반대쪽 손잡이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쭉 패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개의 패턴을 한 번 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20코 돌면서 이렇게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손잡이 부분까지 이제 왔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길 긴뜨기 20코 진행하시면 돼요. 첫 코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뒷걸어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코. 뜨개 모양으로 보면 기둥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사슬뜨기 처음 튀어나온 거,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진행을 하는 거고요. 들어가는 구멍은 사슬이 이렇게 있을 때 위쪽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위에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코산이 보여야 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사슬 코 하나 있고 뒤쪽으로 코산이 보이는 식으로 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반대쪽에 손잡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패턴에 맞게 다시 앞걸어뜨기 5코, 뒷걸어뜨기 5코, 그리고 이제 또 기둥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손잡이 2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해서 이제 2단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한길 긴뜨기로 두꺼워진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손잡이 3단을 진행할 건데요. 3단, 4단, 5단은 우리가 원래 하던 패턴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2개 모양은 차이점이 없으니까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5코, 5코 이렇게 패턴대로 떠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길 긴뜨기 손잡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처음에 베이스 1단에서 무늬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전에 이제 뒷걸어뜨기 5코를 쭉 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5코를 앞걸어뜨기, 또 5코를 뒷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매칭해서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뒷걸어뜨기 모양은 위쪽에서는 앞걸어뜨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그렇게 매칭을 쭉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단을 이쪽에 손잡이 부분부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후로는 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온 패턴과 동일하게 그냥 쭉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 2 패턴 먼저 빠르게 뜰게요. 자, 이렇게 이제 손잡이 앞면 패턴 2개 10코를 이제 또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진행했고요. 이제 앞걸어뜨기 차례죠. 그런데 이제 손잡이에 한길 긴뜨기가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 우리 베이스 1단에 진행했던 것처럼 앞걸어뜨기 차례가 왔으니까 그대로 앞걸어뜨기를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5코를 쭉 가시면 돼요. 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뒷걸어뜨기 5코 찾은 다음에 그 다음 6번째 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 거에서 그 다음 코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여기 구멍은 이렇게 큰 구멍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걸어뜨기 5코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5코 앞걸어뜨기 진행했으면 이게 이제 왜 제가 요거 한길 긴뜨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아래쪽에서 뜨개 방법을 유추해가지고 위에 이제 패턴을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길 긴뜨기만 쭉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5코씩 다시 세워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5코 진행했으니까 뒷걸어뜨기 5코 차례죠. 그래서 뒷걸어뜨기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새로 무늬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코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곳이 또 매칭을 하면 이제 무늬가 다시 손잡이 쪽에서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 20코였죠? 마찬가지입니다. 5코, 5코.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패턴에 입각해서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이제 이 손잡이 모양도 무늬가 생깁니다. 요거 이제 5코 또 사실은 이렇게 또 매칭하기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샘플을 내봤을 때 그냥 한길 긴뜨기로 쭉 매칭 시켜도 어차피 높이는 같으니까 그냥 한길 긴뜨기 모양으로 쭉 내도 모양적으로는 또 그거만의 특별한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길 긴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매칭 시켜가지고 손잡이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 디자인의 의도에 맞게 무늬를 내서 패턴대로 3단, 1패턴, 2패턴, 앞걸어뜨기 5코, 뒷걸어뜨기 5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3단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쪽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쪽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무늬를 새로 내서 한 바퀴 쭉 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단까지 이제 마무리한 형태고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에서도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제가 디자인한 것은 단수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잡이 4단, 5단을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손잡이도 조금 더 두께감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단과 5단은 지금까지 뜨게 해오신 그 패턴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쭉 하시면 이렇게 위에 손잡이 모양까지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는 짧게 잘라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한 곳을 이제 사슬뜨기 한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쭉 잡아당겨서 완전히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남은 실 돗바늘 이용해서 꽂아주시고 가까운 옆에 코에다가 숨겨주시면 뜨개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렇게 마무리한 곳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코들 뭐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가방 바깥쪽에 이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쪽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안쪽에 바로 옆에 있는 코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코들을 그냥 바로 옆에 코 이렇게 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엮어주시면 뒤로 이렇게 숨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5코, 6코 정도만 잡아주셔도 튼튼하게 마감이 되니까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그대로 돗바늘을 쭉 빼내시면 됩니다. 사이로 이렇게 쭉 빼내시면 이렇게 안으로 잘 숨어서 감쪽같이 안 보일 거고 다 오셨으면 이제 짧게 바짝 잘라내시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격자 무늬 만드는 이런 멋진 패턴을 알려드려 봤고요.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손잡이 마감 처리해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패턴 이제 또 다시 5코씩 이렇게 다시 잡기 좀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 2단으로 그냥 마무리한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샘플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본 건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가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후박한 거친 느낌으로 가방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뜨개를 마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개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